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혐의를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지사는 드루킹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정면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김 지사가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이른바 킹크랩을 알았느냐가 최대 쟁점으로 밤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달 10일 경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뒤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8월의 첫 휴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까운 바다와 계곡에서 더위를 식히는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이 많았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바위 위로 흐르는 시원한 계곡물에 흠뻑 몸을 적십니다. 튜브를 탄 아이들은 물놀이에 여념이 없고 아빠는 물고기를 찾아다니며 아이 눈높이에 맞춰봅니다. 아빠 잡았어. 폭염 탓에 계곡물이 줄긴 했지만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놀이터입니다. 어른들도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일상에 지친 피로와 더위를 떨칩니다. 시원하게 놀기가 좋으니까 즐겁지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물놀이 하는 게 애들 물놀이 하는 거 보고 즐겁게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도심 가까운 해변에도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렸습니다. 뜨거운 백사장의 열기는 바닷물에 들어서는 순간 잊게 됩니다. 짜증나고 밤에 낮에 덥고 더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물속에 한번 들어오니까 그래서 시원하고 좋습니다. 휴가를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도심 물놀이 시설로 몰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루의 더위를 날려버리는 데는 그만입니다. 원래 너무 날이 더웠는데 사촌 동생이랑 물놀이 하러 오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빨간 미끄럼틀이 제일 재밌어요. 본격 휴가철을 맞아 경남 지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하루 약 18만 7천여 대. 피서지를 오가는 사람들로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웅프, 즉 울주세계 산악영화제 개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참가 작품이 크게 늘어 세계적인 산악영화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웅프, 즉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의 올해 공식 슬로건은 새로운 도전으로 정해졌습니다. 캐나다 밴프 영화제 버금가는 세계적인 행사로 키워나가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영화제 공식 포스터는 사진작가 김영욱 씨의 작품 신들의 땅을 바탕으로 가파르고 거대한 암벽과 그 사이를 힘있게 오르는 도전적인 모습을 담았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국제 경쟁 부분에서 41개국 139편의 산악 영화들이 참가했습니다. 지난해 21개국 97편에 비하면 참가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영화와 콘서트를 합친 시네 콘서트라든지 또 네팔 특별전이라든지 올해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과 영화 팬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웅프 클래식과 웅프 투게더 등의 새로운 세션도 추가됐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등 고전 산악 영화와 산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등이 함께 상영됩니다.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는 지난해에는 각종 단체들을 강제 동원했다가 논란을 빚었고 올해 초에는 전임 박재동 집행위원장이 미투 파문으로 중도 하차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이딴 악재를 극복하고 예술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지난 2014년 부산 감천항 인근에 수산물 가공업체들을 위한 부산 수산가공 선진화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있으면서도 바닷물을 쓸 수 없어서 업체들이 몇 년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계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어를 손질해 요리하기 편한 제품으로 만드는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 보관했던 고등어를 물로 세척하는데 소금이 들어갑니다. 염분기 없는 수돗물을 썼다간 고등어가 물러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들어가는 비용으로 봐서 한 15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막대한 비용이 사실 경쟁력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요즘엔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돗물 온도까지 높아 더욱 품질 관리가 어렵습니다. 부산 수산가공선진화단지에서 생물을 원재료로 쓰는 업체는 모두 같은 실정입니다.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업체 50여 곳 가운데 해수가 필요한 선어가공업체는 20여 곳. 그런데 가공단지 설계에서 처음부터 해수 배관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산물 가공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해수 공급 시설을 갖춘 곳도 있습니다. 김 가공업체 10여 곳이 입주한 전남 목포의 한 산업단지는 인근에서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해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 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경우 식품 위해 요소 관리 기준, 즉 해썹에 맞춰 지어졌기 때문에 해수 사용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천항이 무역항이다 보니까 큰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수질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 그거를 해수를 끌어왔을 때 우리가 먹는 식품의 안정성이 그 기준에 맞출 수 있을지. 업체의 불편에서는 물론 수산 가공품의 위생 요건도 맞출 수 있는 해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야마구치현의 NH방송국에서 보내온 뉴스입니다. 무더운 일본에서도 시원한 수박이 출시됐다는 소식 등을 신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강한 단맛이 특징인 후쿠가 수박이 출시됐습니다. 아부 지역 산간에 있는 후쿠가 마을은 일교차가 커서 수박 특산지로 유명합니다. 특히 후쿠가 수박은 크고 씹는 식감이 좋아 일본 사람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올해도 수확을 맞아 출하식이 열렸습니다. 去年と同じようにいいものができております。シャリ感のある美味しいスイカです。ぜひご賞味ください。 후쿠가 수박은 이달 중순까지 야마구치현 시장에 출하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야마구치 꽃박람회에서 사용될 높이 30m의 그네 등 놀이기구가 야마구치시에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통나무를 이어붙여 만든 그네는 길이가 약 150m로 한 번에 70명이 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둥의 높이가 30m나 됩니다. 두 그네는 일본에서는 제일 높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風を受ける爽快感で宙を浮いているような浮遊感がもうスリル満点でとっても楽しかったです。一番高い位置に自分がいる時がすごい本当に空を飛んでいるような感じで今まで体験したことがないような。 야마구치 꽃박람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해 52일 동안 다양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교통부가 중국 상하이의 인기 블로거들을 시모노세키시에 초청했습니다. 시모노세키시에는 옛마을의 정취가 남아있는 초우 지역의 골목을 관광했습니다. 교통부의 발표로는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 3년 사이 3배가 늘었습니다. KBS 뉴스 신유진입니다. 무더웠던 주말이 지나고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낮부터 밤 사이에 대부분 지역에서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50mm의 강수량이 예상되는데요.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고 곳에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겠습니다. 반가운 비 소식에도 불구하고 더위는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경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자외선도 여전히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가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불쾌감도 심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고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면서 다소 흐린 모습 보입니다. 낮부터는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동부 지역의 경우 해안과 내륙 모두 25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합니다. 낮 기온은 3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 23도, 진주와 사천이 26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모두 35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추인데요. 지난주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주에도 역시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김해 천문대에서 8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에 가야사와 별자리 관련 문화 행사로 꾸며지는 별의 는 밤 축제가 열립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윤희상 선생의 음악 이야기를 쉽게 풀어낸 시민 강좌를 마련합니다. 밀양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농업기술센터의 제1호 실버카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의령군의 지적 여성장애인 시설인 사랑의 집에 소속된 꽃미녀 FC가 미국에서 열린 축구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창원시가 하수 처리 용량이 부족한 진해와 진동의 하수종말 처리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해 하수종말 처리장은 하루 6만 톤에서 6만 8천 톤으로 진동 하수종말 처리장은 4천 톤에서 6천 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창원시는 처리 용량 증설에 443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남해군 설천면과 하동군 금남면을 잇는 새 연륙교인 노량대교가 다음 달 12일 준공합니다. 2009년 10월 공사를 시작해 약 9년 만에 마무리하게 된 노량대교는 2,500억 원이 투입돼 길이 990m로 기존의 남해대교보다 330m 더 길게 건설됐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남해군 하동군은 준공을 앞둔 오는 14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걷기대회와 문화예술공연 같은 개통기념 행사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8주간에 걸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점검 대상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입니다. 매장에서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일회용 합성 수지컵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남 도내고등학교 3학년의 대학 수시 모집에 대비해 경남교육청이 진학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일 진주 권역을 시작으로 경남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올해 대입 수시 모집 대학의 전형별 분석을 통해 주의사항과 지원 가능 여부,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설명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남교육청의 대입정보센터 입시 전문가들이 나서 학생, 학부모와 맞춤형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주게 됩니다.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거나 주거지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이 최종 확정돼 경남에서도 하동과 밀양 등 5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부터 전국 51개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에 대해 4조 4천억여 원의 지원을 시작하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하동과 밀양, 사천, 김해, 거제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합니다. 분야별로는 사천과 김해에서 구도심 살리기를 추진하고 밀양에서 주민복지, 거제에서 주거지 지원, 하동은 주거와 교육 재구조화를 진행합니다. 학교 교실에서 분필 칠판의 퇴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분필 칠판 교체 사업을 벌여 올해 54개 학교를 비롯해 지금까지 31억 원을 들여 482개 학교 칠판을 화이트보드 등 분필 가루가 발생하지 않는 칠판으로 교체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필기감, 편의성 등을 이유로 분필 칠판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학생과 교사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 교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0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가 국제 행사로 열립니다. 경상남도는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 행사로 최종 승인받아 국비 40억 원을 비롯해 모두 138억 원이 투입돼 세계적 행사로 치러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20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는 1,000년의 산삼, 생명 연장의 꿈이란 주제로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함양군 상림공원과 산삼 휴양밸리 등에서 열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